아니, 저는 생각해보면 저도 잠을 많이 줄여서 공부를 했죠. 줄여서 공부를 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참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제가 기억이 이렇게 졸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 오전에는 항상 잠에 취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인데,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가, 어쨌든 이제 수면이 부족하면 그거는 우리 누구한테 빚을 지다 할 때 빚입니다. 수면 빚. 갚아야 되는 빚이거든요. 그 빚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요. 낮에 졸아서 갚던, 주말에 몰아자서 갚던,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주말에도 막 하루 종일 잔다든지, 낮에도 쉽게 이제 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청소년기에는 올빼미 같이 일주기 리듬, 우리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리듬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시스템이 굉장히 흔해요. 그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어르신들은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조금 이제 변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잠은 부족하지 올빼미지. 그러니까 항상 오전에는 졸리고 밤 한 9시, 10시에 조금 맑았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의학의 관점에서는 3당 사락, 4당 오락은 없다. 잘 자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연구 같은 것을 할 때 인지 과제 같은 거를 주고 충분히 재운 군과 수면 박탈을 한 군을 비교를 해보면 잠을 제대로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실수가 많고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면서 우리 왜 가끔 뭐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거 수석하고 뭐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충분히 자고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면서 생활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 문화가 충분히 자면서 생활을 하면 약간 저 사람은 게으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문화예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또 낮에 졸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또 아주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 근데 이제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요, 어떤 운전을 하거나 뭐 위험한 기계를 다루거나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주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활하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야간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자고 낮에 잘 깨어 있어야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낸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 이제 운전을 장기간 하시는 분들을 수면 무호흡을 항상 스크린, 저희가 미리 진단하고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낮에 많이 졸릴 수 있고 졸음운전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 불면증, 불면 장애를 진단. 우리가 이제 증상으로서의 불면증, 뭐 하루 이틀 무슨 일이 있어 잠을 못 자고, 뭐 속상한 일이 있어 잠이 안 오고, 내일 걱정되는 일이 잠이 안 오는 경험은 굉장히 흔하게 하는 경험이고, 일반 인구의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병으로서, 어떤 질환으로서의 불면 장애, 불면증은 이제 대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제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잠이 깨거나 내지는 아침에 너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주 3회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또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낮에 내가 생활하는데 좀 이제 예를 들면 집중이 어렵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상생활의 문제를 일으킬 때 진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바빠서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하고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잔다는 점에서 이제 구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면제는 이제 굉장히 흔하게 처방이 되죠.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 심사평가원 데이터로 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했었는데 정말 이제 수면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정제라고 하는 수면제 용도로 쓰는 다양한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처방 건수가 거의 뭐 한 달에 200만 건 이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물론 불면증에 유병을 달고 하는 경우는 그거보다 적지만, 먼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는 불면증 환자들한테 루틴으로 하지는 않아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에 기반한 진단이고요. 다만 이제 불면 증상을 주소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저희가 병력을 청취하다 보니까 뭐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든지 다른 수면 장애, 수면 중에 뭐 행동을 보이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하고, 또 불면증이 너무 오래됐는데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는 그런 아주 이제 불응성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수면무호흡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나 이제 기면병이 의심되는 심한 졸리움을 보이는 경우에만 이제 의료보험으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면증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근데 이 치료 방법이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 되게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하게 되면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에서 8주 정도 오시게 되거든요.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소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있고, 그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어서 제일 좋은 치료고 불면증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치료인데, 이제 실제로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에 개발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처음부터 효과가 나진 않고 되게 한 2, 3주 지나가면서 효과 있고, 처음에 한두 주는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급성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다가 나중에 약을 끊고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비약물적인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치료 방법. 또한 불면증은 다른 질환하고 공존을 많이 해요. 여기서 다른 질환이라 함은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그런 정신질환들, 내지는 신체질환하고도 불면증의 공존율이 높아요. 내지는 습관이 너무 잘못되신 분들도 있고, 또 수면장애 자체 때문에 사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술이나 물질 같은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공존 질환하고 같이 열심히 이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불면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시스템 내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2019년? 18년? 그 즈음에 우리 인지행동 치료도 의료보험화가 됐어요. 의료보험화가 됐는데도 실제로 그런 접근성의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진료실 현실에서는 불면증 환자들한테 그냥 1차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약도 효과가 굉장히 좋죠. 약도 좋지만 실제로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일부 수면제 중에는 의존을 일으키는 약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의존은 이제 우리 술이나 마약같이 이렇게 실제 신체적인 의존과 다양한 의존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의존, 마음이 졸피뎀을 항상 처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저 이 약 없으면 정말 못 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의존 현상 같은 걸 많이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수면제가 먹고 나서 뭔가 약을 먹고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난 기억이 안 나. 예를 들면 술을 마셨을 때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그런 식의 부작용들은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졸피뎀에서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안전성의 프로파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를 같이 꼭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제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